예, 안녕하십니까. 서순복입니다. 음, 이제 우리가 조그만 DC 컨버터나,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속도 위치 제어 이제가 있는 모터 제어 등을 할 때,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제어공학적인 그 이론을 좀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하려는 어떤 플랜트의 이제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전달함수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, 이제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RLC 해로 보면은 이제 걔를 우선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, 뭐 예를 들면 이제 코일은 L에 DT분의 D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타내면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제 뭐 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식이 있습니다.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. 그럼 이제 이런 그 2차 이제 그 전달함수를 해를 구하면은 이제 그 지금 2차니까 해가 두 개 나오겠죠. S1, S2. 그래서 그걸 구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한 이제 S에 대한 근이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S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 복속수로까지 얘기하는데, 보통 이제 그 실수부 플러스 이제 J의 뭐 오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S 자체가 이제 복소수죠, 복소수. 복소수고, 그 다음에 그 근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응답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제 S 플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전달함수의 근이 이제 그 실수부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응답은 스텝 응답이죠. 그러니까 이 스텝을 넣었을 때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밑에다. 그랬을 때 이제 근이 이제 요렇게 실수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, 이제 요 같이 뭉쳐 있을 때는 좀 빨라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J 오메가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이 주파수 뭐 이제 이제 요 오바시트에 대한 요 주파수 성분이 생기는 거죠. 이제 생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흡수축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정연파로 발전하고,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실수부에 이제 양수 쪽으로 하면 발산하고, 그 다음에 실수부에 음수 쪽으로 하면 이제 이제 수렴하는 거죠. 수렴하고, 그 다음에 실수 쪽에 이제 양수에 있으면은 밟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제 발산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허수 쪽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은, 그러니까 0점일 때는 이제 그 어떤 정연파 성분이 사인파 성분이 없다가 이제 플러스로 증가하거나 마이너스 증가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파수가 커지는 거죠. 이제 주파수가 커지고, 마이너스로 갈수록도 이제 주파수가 이제 커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실수 쪽으로 가면은 이제 발산하는 거죠. 발산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저기 흡수 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주파수 성분이 생기면서 발산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흡수 쪽으로 증가하면은 주파수 성분이 생기면서 발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수부의 음수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실수 축에 있으면 주파수 성분은 없고 이제 그냥 이 수렴하는 걸로 되는 거죠. 수렴하는 걸로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흡수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주파수 성분이 생기는 거죠. 이제 생기는데, 이제 이게 음수 쪽을 멀어질수록 이제 빨리 이제 감쇄되는
특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부러 이제 발진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이제 구한 그 S 이제 성분에 기반한 이제 그 전달함수의 특성이 그러니까 특성이라면 이제 그 전달함수의 근이 이제 요 헛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쪽에 있는 게 맞고, 그 다음에 가능한 실수축에 이제 몰려 있는 게 나을 겁니다.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감쇄를 하더라도 뭐 이 댐핑이 이제 적은, 이제 오버슈트나 언더슈트가 적은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게 좋겠죠. 그러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뭐 특히 RLC 해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, 걔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제 그 S에 대한 전달함수로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S의 근을 구하면은 이제 근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 개의 응답 특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뭐 전달함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,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분모에는 이제 그 이제 무한대로 만드는 거죠. 이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S 플러스 P1이 만약에 0이 되면 이제 이 전체가 0이 되겠죠. 0이 되면은 이제 이 전압 전체는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S 플러스 J1이 만약에 0이 되면은 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0이 되겠죠. 이제 0.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 나누기 0이 되면 0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0 나누기 이제 뭐 어떤 게 되면은 무한대가 될 거니까, 그래서 이제 요 분모 쪽에 있어서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걸 극점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분자에 있어 가지고 이제 0을 만드는 걸 이제 제로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폴은 보통 뭐 그냥 X를 표시하고 이제 제로는 뭐 0으로 표시를 하는데, 이제 이게 그 왜 이제 그 중요하냐면은 그 어떤 개가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쪽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이제 플랜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RLC 이제 모터 제어 회로를 이제 뭐 이제 모터도 이제 하면은 그 코일에 이제 L이 있고 R 성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J 성분인 이너시아 관성 성분이 있고 댐프 성분이 있을 겁니다. 이제 그런 값을 구해 가지고 이제 전달함수를 구해 보니까 이제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.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내가 스텝 응답을 넣으면 이제 발산할 거니까 모터가 제대로 도는 게 아니고 막 춤을 추겠죠.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걔를 안정화 시켜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근을, 그러니까 그 전달함수의 어떤 이제 S의 근이 요쪽으로 올 수 있으면 이제 수렴하겠죠.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존 전달함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폴이나 제로를 이제 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PI 제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이제 RC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RC 회로를 이제 넣어야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로 이제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RC PI 제어 개념의 이제 그 이런 RC 개념의 어떤 이제 그 PI 제어 개념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넣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가 이제 있으면은 개를 우리는 이제 그 이제 물리적인 개니까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,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식에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죠. 그렇게 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요 S 이제 파라미터 기반의 이제 전달함수가 구해지면 이제 걔의 이제 근을 이제 그 S 파라미터 근을 구하면은
우리가 이제 이 플랜트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겠다는 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. 이제.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니까 딱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특별히 뭐 PI 제어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쓰면 되겠죠.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은.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렇진 않겠죠. 뭐 이제 여기 있거나 뭐 재수 없으면 이제 이쪽에서 가지고 발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쪽에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이제 내리는 PI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되지만은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좀 이제 공사가 좀 커지겠죠. 이제 이 내가 전원을 넣으면은 다른 조치를 안 하면 이제 그냥 발산을 해버리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전력 전자나 이제 뭐 모터 제어를 하려 그러면 이제 그 제어 공학적인 그러니까 제어 공학을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제어 공학도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뭐 많이 공부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어 연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스텝 응답을 넣으면은 가도 특성 이렇게 되겠다는 건 우리가 이제 사실 연상이 됩니다. 연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달함수를 구해 가지고 이제 이제 그걸 해석하는 과정은 상당히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이제 그 엄청 많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상상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코딩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 내가 뭐 이제 1 플러스 2를 계산하는 이제 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하면 이제 뭐 C 언어를 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막 이제 코드를 짜겠죠. 이제 변수 선언하고 뭐 이제 결과를 프린트 해내고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칠 건데 어찌 보면은 좀 이제 그 제어공학에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수식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다루는 개념들이 어찌 보면 이제 어떤 C 언어로 코딩을 하는 개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제어공학적인 어떤 공부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수식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머리에 상상이 되고 예측이 되고 뭔가 그림이 이제 그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어떤 제가 예측했던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아주 지극히 이제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가더라는 거죠. 이제. 예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또 저기 뭐 C로 코딩을 해도 이제 그렇죠. 뭐 특히 뭐 이제 그 C 언어에서 많이 쓰는 이제 뭐 이제 재기함수나 어려운 뭐 벨과 포인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짜기는 짜지만은 재기함수나 포인트나 사실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알고리즘으로 상상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. 이제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이제 자체적인 행동이죠. 그러면 사실은 뭐 C 언어의 어떤 뭐 재기함수를 쓰거나 뭐 배열과 포인트를 쓰거나 이제 이런 건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컴퓨터에 국한된 내용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알고리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차원이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고 근데 또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. 이제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또 이제 그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또 받쳐주기 위해서는 완전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제 0101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받쳐준다는 거죠.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제어공학을 이제 좀 우리가 접할 때
접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전달함, 그러니까 미분 방정을 구해가지고 걔를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구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근데 걔를 이제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특성을 이제 얻기 위해서 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면은 뭐 이게 근계적을 그리고 막 거기서 이제 이걸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요 뭐 폴을 이제 뭐 폴과 제로를 추가하고 이제 이런 지극히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제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뭔가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너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.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내가 이제 C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C 문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역할이고 더 들어가면은 이제 IC 칩의 이제 0101 하는 이제 동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C 코딩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만 생각을 하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고 하이단에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 거는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거죠. 이제. 알 필요도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약간 그런데 차원이 다른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가능하고 한 거죠. 내가 목표로 하는 이런 출력이 나올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물리적으로 상상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의 이제 어떤 얘기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제어공학을 이제 접할 때 내가 이제 상상했던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이제 통찰이나 상상이나 어떤 그런 이해는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거기서 이제 끝이라는 얘기죠. 끝.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를 가지고 이제 0점을 추가하고 극점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근계적을 그리고 보대 플러스를 그리고 하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C 언어의 컴파일러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역할과도 같은 거다. 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전기전자 회로 기초를 하면서 좀 제어공학에 대해서도 좀 틈틈이 조금 더 이제 심도 깊은 공부를 좀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설명이 잘 된 이제 유튜브 강의도 이제 듣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물리나 이제 어떤 수학 같은 어떤 기초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기초 학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게 좀 모터를 돌린다든지 뭐 비행기를 날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기초 학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어공학이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경험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제어공학은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된다.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최근 1, 2년 동안 엄청나게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책을 많이 사서 좀 많이 보고 있고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제 전기전자 회로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제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갈 건데 중간중간 이제 저도 제어공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서 좀 이제
배운 어떤 통찰이 있으면 예, 그때그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